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 나오셨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과 관련된 CG가 하나 나갔죠. 지난 10월에 이제 전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미 4년임을 사실상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이제 중국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국이 좀 문을 더 열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사실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괜찮은데 이번에 양회에서 생각보다 센 발언들이 별로 안 나와서 시장은 조금 실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봄바람이 불면 중국을 보자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 변화되는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5년간 더 재임한다고 하니까 진짜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아까 미국 증시가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정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일시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가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화진 멘토부터 좀 얘기하실까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실버 게이트 이슈도 있었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이제 뱅크 이제 우려로 인해서 좀 금융지주 관련해서 낙폭이 이제 컸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변동폭이 컸던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대비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여파가 차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까지 여파가 이어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이는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동안 빅테크에 관련된 자금의 유출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나왔던 부분인데, 결론은 이제 물론 3월 22일 날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50bp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여부가 네. 향후에 신용 리스크 부각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 밤에 고용 지표도 중요할 거고 다음 주에 CPI, PPI 지표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금융주까지 여파가 미칠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나올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이달 한 22일인가 22일 있을 FOMC 회의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안에는 그런 변동성이 좀 클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이나 이제 코스피 환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3월 이제 50bp 전체가 77%에서 60%까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네. 아마 50bp에 대한 인상 자체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좀 생각보다 세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50bp가 기정사실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하고는 오늘 코스피가 2,400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이 2,400이 좀 중요한 지지선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전일 옵션 만기 전후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SVB 뱅크 쪽에서 어느 정도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각에 대한 차익을 실현을 했고, 그 채권 손실 평가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시장 흐름이 좀 더 강했고, 이런 흐름 가운데 2차 전지나 SM에 대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시장 흐름하고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생긴 노이즈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SVB 뱅크 차트를 보고 있는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당사 시장을 담당하는 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돌발 악재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악재냐라고 봤을 때 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코로나가 네네.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쭉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좀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쭉 빠졌는데, 이런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4대 은행 같은 경우가 이 여파로 주가가 5에서 7% 정도 쭉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내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시스템적인 분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확인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미국에서 발생된 노이즈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의외로 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다렸던 종목이라든지 지켜봤던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오후 정도면은 일부분 담아도 오히려 좀 좋게 3분기, 2분기를 기다릴 수 있는 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던 뭐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라면 어디가 있으십니까? 우리 이상균 멘토는? 개인적으로는 로봇 업종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콘텐츠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5시에 글로리 시즌2가 오픈을 하는데 좀 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낙폭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업종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을 기해서 조금 담아볼 만하다.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하다. 이번 조정이 도리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는 이거 물어보고 싶네요. 아까 자막으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나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공매도의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공매도 세력이 졌다라고 봐야죠. 쇼커버링까지 오면서 그냥 주가는 더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동안 며칠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로봇이나 AI도 등달아 같이 이제 빠졌던 부분인데 이게 하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좀 성장주들에 대한 단기간은 좀 멈춤이 있었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조정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다음 주쯤 되면은 15일부터 17일까지 인터 배터리가 또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다음 주에 새로운 이제 각형 배터리에 대한 실물을 선보인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추후에 올해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주들이 꾸준하게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일본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새로운 CEO가 이제 선임이 되게 되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확장 여부도 꾸준하게 나온 만큼 네. 도요타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은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이런 향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관련된 이런 합작 법인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셀이나 뭐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죠. 4% 이상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게 말씀하신 각형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라고 봐야 되나요? 이상경 멘토 어떻게 보세요? 아마 SDI라든지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통형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형에 대한 도전제에 대한 부분들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벤더 하나의 벤더만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동안에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에 대한 관심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극재, 양극재, 동박, 실리콘까지 어느 정도 수납매가 충분히 돈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은 가지고 있대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구간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경 멘토께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또 이런 시장일수록 실적을 보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괜찮고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되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험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바뀌면서 보험을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운이나 뭐 리오프닝 이쪽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얘기 나눠보죠. 이화진 멘토하고 먼저 얘기할까요? 일단은 뭐 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600에서 한 110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수요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제 SCF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반등은 일단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20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호황기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매출은 사실 기대는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부양이나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한 2분기 정도부터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워낙 4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실적들이 좋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에코플라스틱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하게 되면서 최근 오늘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수급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좋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들은 4분기 굉장히 안 좋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제 코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물론 이번 4분기는 화장품이나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게 3월 달부터 이제 중국이나 이제 관련된 리오프닝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4분기 기업 실적 발표한 데들의 한 62.5% 상장사가 어닝 쇼크를 내놨거든요. 그렇지만 한 10개 중에 4개는 그래도 좋은 실적 내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4개를 찾아야 되는 건데 어느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공사공단 쪽에서 가장 큰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을 낸 게 네. 의료보험공단이에요. 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 가운데 의외로 감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출이 적어지면서 공사공단이 좋아졌는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손보 쪽 손해보험 업종들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 증권사도 풀업이 있지만 손보사들이 가장 좋은 거는 채권 평가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풀업 분위기는 채권 쪽 트레이딩하는 쪽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만약에 증권사 쪽에서 수익이 괜찮게 발생되는 대형 증권사는 채권 쪽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재차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좀 이동량이 증가가 됐지만 작년 그리고 최근에 1분기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손해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 상태고 아이러니하게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충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마 시내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보험업종들에 대한 리레이팅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반기 배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도 좋지만 오히려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져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 조금 더 봐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올랐다 주정받고 다시 오르고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생명도 아까는 상승세인데 지금 또 하락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손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 쪽? 예, 뭐 현대해상을 중심으로 손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자산 재평가 이익이라든지 손보율이 굉장히 커지면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보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LG가 왜 이렇게 오르죠? 이어진 멘트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관련 1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네네. 가전제품의 생성형 AI를 이제 만드는 작품을 쓴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최근에 LG전자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던 만큼 최근에 전장 사업이나 LG가 이제 그런 실적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괜찮았던 만큼 LG 지주사로서의 약간 성장성의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LG전자 자체만으로도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이슈도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만큼 네. 이제 최근에 AI까지 덩달아 나오는 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최근에 대기업 이제 그런 그룹들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갈까요? 보통 이 정도 선에 올라오면 LG가 꺾여 내려갔는데 지주회사. 네. 그동안 최근에 이제 고점이 대략 85,000원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그나마 다른 삼성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전장 사업이나 유럽 경기에 대한 회복이 꾸준히 회복되는 지금 시기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이나 성장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87,000원 선 이상은 좀 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LG만 유독 강하게 오르고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열사들 그리고 LG전자의 최근에 어떤 강세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박스권에 갇혀 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죠. 앞서 이제 저희가 중국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하면 그와 관련된 혜택을 우리가 좀 볼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20일부터 이제 아예 대중교통에서도 노마스크 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흘러나오더군요. 아마도 20일부터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가 시장에서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상경 멘토부터 좀 얘기해 보실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내국인에 들어오는 입국객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는 다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좀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객분 중에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2년 사이에 중국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좋아진 가운데 레스토랑이라든지 큰 식당에 가면
서빙 로봇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건비라는 부분이 국내에도 굉장히 큰 이슈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이 대체하는 쪽에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전기차라든지 전기 오토바이를 물론 뭐 대한민국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있는 차량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개화가 되고 상대적으로는 예전에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내국인의 입국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주가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이 다시 열리는 시장 가운데 들어가서 아마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를 대체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 국내에 관련된 수혜 기업이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커져서 지켜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을 때 다음 시장에서 뭐 순환매로 이렇게 올라갈 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상경 멘토 아까 2차 전지는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도리어 리오프닝 쪽을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뭐 LCC를 보자, 뭐 화장품 업종을 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요.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리오프닝 중에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카지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LCC도 뭐 일본이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굉장히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은 맞지만 그에 대한 확대 속도는 오히려 카지노가 좀 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이 작년부터 무비자가 풀리게 되면서 실제로 파라다이스나 이제 GKL이나 다양한 이제 그런 카지노 회사들은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만큼 중국인 자체가 입국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VIP 드랍액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월별 데이터가 이제 꾸준하게 잘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지노가 가장 확실히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다음 주에 대중교통 자체가 이제 실내 마스크가 면제가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제 대략 한 40% 정도가 중국 쪽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동안 비중이 축소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크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중국 자체는 아직은 로컬 브랜드가 시장을 입지를 굉장히 기반을 닦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서로 매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카지노 다음으로 이제 LCC 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그러면 관련주들 중에 어디가 제일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실 캐파가 가장 큰 데는 이제 파라다이스 타워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주 드림 타워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블락을 보유하고 있는 GKL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으나 파라다이스가 일본인 VIP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그 대신에 중국이 과거에 이제 높았던 비중은 이제 GKL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이제 봄 되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제 뭐 일본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아마도 관광객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최근에 항공편 증편 봐도 해외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경 멘토께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이쪽은 카지노를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뭐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화장품일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일단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면 화장품을 바르는 면적이라든지 수요가 다시 또 재차 좀 반영이 되는데 주가는 이미 3분기 말 작년 4분기부터 좀 올라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 같이 중소형주 화장품이 아니라 원재료를 만드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OEM 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기대감만 있었지 사실 화장품이 오르다가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는데 그러면 봄바람이 불면 화장품 주 중에서는 아까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LG생활건강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탑픽을 꼽으란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선호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뭐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리오프닝주에 본다면 화장품주를 봐라라는 네. 가정으로 보신 거군요. 네, 그러면 앞서 이제 지금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차라리 로봇을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 3, 4월 한 2달 정도 투자한다라고 보면 어떤 섹터가 좋으실 것 같으세요? 3, 4월 2달 정도 본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제 개인적으로는
로봇이 다시 얘기가 돼야 될 게 네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좀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중국을 다녀온 지인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개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네.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시장에 대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와 관련되면 그냥 두산을 투자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로봇주 중에 뭘 해야 됩니까? 어제도 이제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야 될까요? 로봇주라고 하면. 뭐 전일 뭐 현대 같은 경우는 SPG 중심으로 좀 반향이 좀 나왔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를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찌됐든 삼성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휴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주가를 쭉 이끌어왔던 흐름들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를 처음 탐방을 갔을 때 주가가 7,000원 수준일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소위 네. 말해서 저희가 템버거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아마 로봇 업종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용 로봇, 산업 로봇 이런 부분들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접근이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주문하시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했었는데 리오프닝에서 하나 더 확장을 하면 이 주제하고도 맞닿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의류 관련 OEM과 관련된 회사들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쪽에서 소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와 관련된 회사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에 이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의류 업체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인대에서도 발표했던 것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고용 증가가 1,200만 명 얘기를 했던 건데 고용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투자도 늘게 되고 소비도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나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최근 OEM 업체들은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세로 인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물론 최근에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중국발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대략 2달 전까지는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이런 OEM 업체들은 3, 4분기가 성숙입니다. 왜냐하면은 두꺼운 옷을 팔수록 그만큼 마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성숙이라고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새롭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년이나 코로나 시절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류 OEM 업체들은? 방향성에 대한 접근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구간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가까운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에 간다라고 하면 대기주를 갖고 기다렸던 소비 부분이 좀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고 탐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가까운 데는 F&F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조금 중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이 가능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저희가 양자 암호 기술을 뽑았는데요. 요즘 양자 하면서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제품을 본격 심사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통신과 또 차이가 있는 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먼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만큼 양자 암호 통신에 만약에 이게 심사 착수를 하고 상용화가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금 하게 되는 일단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통신만으로 이제 불가능했던 다양한 암호화 작업을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있다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2011년에 양자 관련 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KCS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네. 또 SKT와 관련된 양자 암호칩을 이제 최근에 NWC 2023에서 이제 기술을 선보이게 되면서 가장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뭐 관련 심사를 착수하게 되고 어느 좀 과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양자 암호 기술 관련해서 좀 가장 대장주로서는 KCS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오르고 양자 뭐 기술이라든지 양자 통신 얘기가 나오면 관련주로 묶여 있는 데들이 그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같은 걸 하는 데인가요? 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상경 멘토 말씀 좀 해주실래요? 뭐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재작년에 이제 스펙으로 우회 상장한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나스닥. 그래서 그때 시총이 한 5조 정도 갔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좀 하락해서 1조 원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한국인 출신의 CEO가 협업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투자를 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현대와 삼성이 좀 출자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한 1년 반 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한번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때 조금 공부해본 결과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보안성인데 보안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극소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데 양자학 같은 경우에는 0과 0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도청이라든지 블록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확인이 되고 체결을 하고 다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현이 되고 네. 상대적으로는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컴퓨터 약 100만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구현을 하려면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 즉 이제 마이너스 한 260도 정도 되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을 해서 그 안에서 처리에 되는 CPU, 열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편리한 환경에서 노출을 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아이온큐에 대한 매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44%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분기에 개선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되는 거는 아마 네네. 성균관대에서 포럼이 있었어요. 양자학에 대한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도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이 혹시나 양자 컴이라든지 양자 암호 기술 뭐 이쪽으로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때 보이십니까? 지속해서 좀 관심 갖고 투자할 만한 섹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반짝했다가 또 주저앉을 섹터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이하진 멘토가 갔다 온 마인즈랩에 대한 부분들 IR을 쭉 들어보면 네. 상대적으로 AI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개화 속도가 빠르고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예전에 저희가 이세돌 구단이 구현했던 바둑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지는 이런 흐름인데 이런 속도가 과거에는 3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속도가 10 이상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라운시큐어 탐방을 좀 다녀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구현이 되고 중요한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가상화폐가 만들어졌고 아마 AI가 들어오면서는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업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양자학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이 열리고 개선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훅 들어왔지 않습니까? 챗GPT로. 그러면서 국내에 있었던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양자 기술도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또 한 섹터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테마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경 멘토 아까부터 로봇 보자 하셨는데 오늘 관심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도 아까 카지노 관련 얘기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오늘 관심주가 카지노 관련 주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상경 멘토부터 하실까요? 두산이 시장 참여를 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업과 매출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미래에셋 증권을 중심으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흐름들을 좀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했고 이제부터는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부터는 서비스용 로봇까지 좀 확대가 되는 시장이고 어찌됐든 로봇주 중에서는 현재 대장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예상되는 시총이 1조 내외로 상장할 예정이고 아마 상장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리레이팅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시세를 분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분위기에서는 아마 오늘 내일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4,000원 현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10만 원까지 한번 더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방금 전에 LG 차트가 한번 또 나갔죠. 제가 아까서 LG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LG가 9%까지 상승을 하네요. 야, 이 정도라면 장이 안 좋은데 이 정도 상승할 거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회사 쪽에서 발표된 거나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무거운 지주회사인 LG가 지금 9%가량 상승하면서 VI까지 발동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화진 과장이 가져오신 GKL 얘기 좀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작년부터 이제 일본인이 입국을 하게 되면서 이제 VIP 드랍액이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41%까지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실적도 많이 회복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명동에 있는 세븐락이 작년 12월부터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만큼 슬롯머신이나 그만큼 굉장히 캐파 자체가 커졌다는 측면에서 사실 다른 카지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컨센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올해 이제 컨센에 대한 매출은 이제 지난 코로나 이전 19년만큼은 계산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3, 4월부터 중국인이 빠르게 입국을 하고 VIP 드랍액이 중국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다른 카지노 업체 대비해서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동남아나 다른 이제 유럽 국가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명동이나 이런 입국자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목표가는 이제 23,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GKL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되고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카지노 산업에서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목표가 23,000원에 손절가 18,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상경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